왕관이나 네메스를 착용하고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집트 파라오 조각들은 모두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조각상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표정, 이목구비의 형태, 조각상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물과 똑같이 조각되진 않았겠지만 당시 예술가들이 파라오의 형상을 비슷하게 조각했다고 가정하고 파라오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일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영국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중왕국 시대 12왕조 세누스레트 3세의 조각상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조각상에서 유난히 고독과 우울감이 묻어나는 조각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입모양을 자세히 보면 중앙이 위로 올라가고 양쪽 입이 조금 내려간 모습이 우울하고 고독함을 느껴지게 합니다. 카이로 박물관의 세누스레트 3세의 조각상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고왕국 시대 신의 존재였던 파라오의 권위는 제1중간기를 거치며 약해집니다. 이후 중왕국 시대 이집트를 통일했지만 늘 제후들의 암살 위협에 시달렸던 아메너마트 1세는 그의 아들 세누스레트 1세에게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모든 신하를 주의해라. 형제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라. 내가 잠들 때도 너의 심장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 기록과 함께 세누스레트 1세의 증손자였던 세누스레트 3세의 조각상을 보고 있으면 당시 고독하고 우울했던 파라오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 합니다. 신왕국 시대 18왕조 투탕카멘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크나톤의 조각상입니다. 불룩한 배와 허벅지, 두꺼운 입술과 돌출된 턱, 긴 얼굴, 그리고 부어있는 눈 주변이 특이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모습 중 가장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왕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 결혼이 관례였던 이집트의 왕가에 나타난 일종의 유전병을 앓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조각의 틀을 깬 아마르나 예술시대의 작품으로 가장 사실적으로 파라오를 표현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 투탕카멘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유물은 투탕카멘의 얼굴 모습이 조각된 황금 마스크입니다. 전실에서는 투탕카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추측하는 조각상이 발굴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고 나무 재질의 벽토, 즉 흙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진한 눈썹과 큰 눈이 인상적인데 눈화장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전실에 쌓여있던 전차 사이로 또 다른 조각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조각상 또한 어린 투탕카멘의 모습입니다. 조각상을 들고 있는 사람이 조각상에 가려져 마치 조각상이 움직이는 듯 합니다. 하워드 카터는 옷이나 장신구의 거치용, 다시 말해 현대의 마네킹 기능을 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황금 의자에 조각된 투탕카멘의 모습입니다. 왕비 안키세나멘이 투탕카멘의 어깨에 향유를 발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물의 방에서 발견된 사당 모양의 상자들에서 나무에 금박을 입힌 조각상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왕이 무덤에 안치되기 전에 장례 의식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조각상의 대부분은 이집트의 신들이 조각되어 있고 특별한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왕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신으로 묘사된 왕의 조각상입니다. 투탕카멘을 고대 이집트의 전통 악기인 시스트럼을 연주하는 신인 이히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 배에 타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에는 작사를, 왼손에는 밧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밧줄은 던져진 작사를 해소하는 데 사용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지금 보는 3개의 조각상의 받침대에는 투탕카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왼손에는 지팡이를, 오른손에는 도리깨를 들고 있습니다. 각각 상이집트,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투탕카멘의 모습과 전혀 닮지 않아서 투탕카멘 이전 시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제 현존하는 이집트 최대 규모의 신전으로 알려진 카르나크 신전에서 발굴된 투탕카멘 조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카르나크 신전에서 만날 수 있는 투탕카멘의 조각상입니다. 근엄함이나 웅장한 느낌이 아닌 갸름한 얼굴의 앳된 모습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조각상은 2019년 영국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에서는 불법 반출된 유물이라 경매를 중지할 것을 유네스코에 정식 요청했지만 영국 크리스티 경매는 소유주가 명백하다며 경매를 강행했고 결국 470파운드, 약 70억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1903년에서 4년 사이 카르나크 신전 지하 구덩이에서 발견된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현재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특별전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덩이 속에는 751점의 석상과 15,000점의 동상 등이 발견되었는데 신전의 관리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석상과 봉헌물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서 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각상 뒷면에는 투탕카멘의 이름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탕카멘의 석상 아랫부분과 버클에 새겨져 있던 투탕카멘의 이름은 지워지고 후대 왕인 호렘헵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집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역사 연구의 기본이 된 19왕조 세티 1세 신전의 왕명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의 고왕국 시대부터 세티 1세까지 76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고 마지막 칸은 모두 세티 1세의 이름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명표에는 투탕카멘과 그의 아버지 아크나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 다음에 바로 호렘헵이 등장합니다. 사제들과 기득권에 대항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아크나톤과 그의 아들 투탕카멘을 이집트의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석상 또한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투탕카멘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투탕카멘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불행한 비운의 왕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보물의 방에 쌓여있던 상자 안에서 2개의 황금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황금관에서는 어린 아기와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아기의 미라가 나왔습니다. 이 미라와 투탕카멘 미라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투탕카멘의 2딸로 밝혀졌습니다. 18왕조를 연 아우모스부터 이어졌던 왕가의 역사는 투탕카멘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비운의 왕 투탕카멘이 21세기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를 분석해 복원한 투탕카멘의 얼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조각과 석상으로 상상해본 투탕카멘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20세기 사람들은 황금 마스크로 미소년 투탕카멘을 상상했고 21세기 사람들은 과학이 증명한 투탕카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